녀석들 가벼운 뉴스를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들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힘내십시오. 시사계 선덕소녀 박연미 기자입니다. 네, 오늘도 특별한 메뉴로 한상 차렸습니다. 예. 함께 드시죠. 오늘 특히 청취자 여러분들 아쉽게도 박연미 기자가 무거운 녀석들에서 오늘까지만 하고 잠시 좀 자리를 뜨게 아이고. 됩니다. 네.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나요? 네.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매일 아침 김어준 뉴스공장 끝나고 나서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네, 3월 8일 오전 9시부터 첫 방송 시작합니다. 경제발전소 발전소 돌리러 함께 오시죠. 예. 아, 네. 좋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요.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 거고요. 커피 쿠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참 뉴스가 많은데요. 아주 무거운 뉴스들만 골라서 이렇게 쫙쫙 저희가 한 세 가지 준비를 했는데, 자, 배종찬 소장님 네. 시작해도 될까요? 안 하셨어요 아직? 본격적으로 해도 될까요? 네, 네. 꿈을 대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스타트. 네. 자, 오늘 먼저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서울 부산시장 후보가 결정이 됐죠? 네,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서울은 오세훈 후보고요. 부산은 박형준 후보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100% 시민 여론조사에서 41.64%였고요. 나경원 후보가 36.31%. 아, 5% 차이 나는 네, 거네요. 조은희 후보가 16.47%, 오신환 후보가 4위인 10.39%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은 박형준 후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절반이 넘는 54.4%였고요. 부산시장 후보로 나왔던 박성훈 후보는 28.63%가 나왔는데요. 이현주 후보보다 앞섰습니다. 이현주 후보는 21.54%로 나타났습니다. 이현주 후보는 3위를 했군요. 네. 부산에서. 근데 뭐 부산시장 후보야 뭐 박형준 후보가 충분히 예상이 됐던 건데, 근데 서울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상당히 유력한 걸로 네. 지금 나오고 있었는데 안 됐어요. 오세훈 후보가 됐어요. 이게 앞서서 저희가 방송 전에도 대화를 잠깐 나눴는데 이른바 역선택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2일부터 3일까지 100% 서울 시민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떤 후보가 적합할지 결정을 하게 됐는데 앞서서 조사됐던 당심이 포함된 여론조사 결과하고는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난 2월 5일에 당원 20%의 시민 여론조사 80%로 진행했을 때는 네. 나경원 전 의원이 당원 투표에서 가장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1등을 차지했고 그 당내에서 순회하면서 계속 토론했을 때에도 계속 1등을 차지했는데 100% 시민 여론조사로 돌렸더니 여기 당심이 반영이 좀 덜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아마도 나 후보가 시장이 되길 원치 않는 다른 정파적 지지 성향을 가진 분들이 나 후보가 나왔을 때보다 오세훈 후보가 나오면 좀 더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세훈 후보에게 표를 줬을 가능성이 있다. 여론조사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분석을 네. 하더군요. 그렇군요. 지금 문자로요. 박연미 기자님 그 DJ로 간다는 소식 전해드렸더니 이렇게 반가운 댓글을 달아주셨네. 다이어트 성공하셨구나. 무거운 녀석들에서 빠지는 걸 보니까. 네. 그러고 싶어요. 아, 네. 그보다는 너무 무겁기 때문에 빠져나간 거 아닌가요? 아이고 아니죠. 오해가 큰데 저는 건강한 녀석들이에요. 무거운 녀석이 아니고요. 한 청취자가 영어로 이렇게 질문을 달아주셨네. Is this live? 생방송하는 거냐 이거죠? 그렇죠. 네. 아 살아있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라이브. 경제발전소는 yes. 그럼요. yes, 라이브. 땡큐. 네. 박연미 라이브입니다. 네. 자, 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조건부 불출마 등 논란이 있어갖고 또 앞으로 또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과정이 또 남아 있는데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당선 소감을 밝히면서 단일화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선 그 전에 지난 2011년 서울시장 현직에서 이제 사퇴를 했거든요. 무상급식 관련 현안 때문에 서울시장 자리를 던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0년간 참 힘들었다.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그리고 누가 단일 후보가 되든 간에
단일 후보가 내가 된다면 내가 되는 대로 안 후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줘야 될 것이고 안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된다면 안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끝까지 내 선거처럼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랬군요. 두 분은 그냥 내피셜인데 단일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배 소장님. 저는 이제 경쟁력 조사로 한다면 네. 질문 방식을 그렇다면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역선택도 방지가 가능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박영선 후보를 선택할 테니까 간결하게 어떤 경쟁력 조사는 안 후보가 적합도 조사를 한다면은 오 후보가 더 유리해 보입니다. 이렇게 빠져나갈 줄 알았어요. 어우, 저 한 청취자께서 배 소장님 오늘따라 멘트가 깔끔하네요. 오늘 예. 강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예. 네, 조금 전에 2시 뭐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식 입장 발표를 했어요. 박연미 기자님. 네, 내용 간단하게 전해드리면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는 말을 남기고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잠깐요. 먼저 그러면 2시에 대검찰청 현관 앞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윤석열 총장 육성을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셨던 분들, 또 제게 날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한 1분 정도 되는데 분량이 1년 8개월 만에 이제 사표를 내는 건데요. 조금 전에 청취자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본인은 이제 앞으로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국민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하겠다. 이런 멘트. 그리고 어제 대구지검 방문했을 때도 그 말이 여운이 남던데 네. 제가 사실 검사 생활을 대구에서 시작했습니다. 초임 이런 검사를 얘기도 했죠. 했고 네. 뭔가 어제 오늘 계속해서 여운을 남기는 멘트를 보내고 있어요.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라고 했고 그 뒤늦게 검사가 됐을 때 초임 부임지가 대구였다. 그리고 항상 이 대구에 계신 분들이 따뜻하게 품어주셨다는 얘기를 했고요. 대구지검과 고검을 함께 방문을 했는데 대구라는 지역이 사실 보수의 심장이라는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곳이잖아요. 예, 그냥 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관련 작심 비판한 거 보면 사실상 뭐 정계 입문 선언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지 않습니까, 배 소장님? 정계 입문으로 해석한다면 그 선언문은 어제 발표가 된 것이죠. 예. 대구 고검과 대구지검을 방문했을 때 앞서 이제 선덕 박연미 앵커가 이야기를 하신 대로 TK는 바로 대구는 보수의 심장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일정이겠지만 가서 권영진 대구시장을 만난 일, 이것 자체도 상당히 정치적이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부분이고, 특히 윤석열 총장이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윤석열 총장이 어제 발언 대구 고검 앞에서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은 부패 완판, 부패가 완전 판치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이런 축약적인 본인의 심정을 발표하더라도 현직 검찰총장이거든요. 네. 상당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신중하지 않았다. 작정 비판을 했다. 이건 다분히 정계 입문인데, 정계 입문에서 중요한 건 차기 대권 도전을 언제 선언하느냐. 오늘은 안 했거든요. 예. 그럼 앞으로 있는 거 아니냐 나오는데, 이것이 정치 선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식과 정의가 무너졌다. 헌법과 법치주의가 파괴됐다. 그렇다면 그 파괴의 원인을 제공한 척을 정부 여당으로 본다면은 정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와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다분히
정치적 목표를 읽힙니다. 그래요. 조금 전에 금수완박 그러셨는데 검수완박이죠. 예. 검수완박. 네. 검수완박이 올 초부터 이렇게 돌아다니던 그런 신조어였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그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SNS를 통해서 현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박탈. 이걸 그 줄여서 말씀하시던 그랬죠. 그런 내용인데 그에 상응하는 대꾸를 어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작정한 그 준비한 멘트로 볼 수 있죠. 검수완박은 부패의 완판이다. 네. 네. 부패가 완전 판친다.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고 우리 허리케인 라디오 발전을 위해서 저도 신조어를 사자성어로 만들었어요. 오. 허라 완판. 허리케인 라디오를 완판하고 싶으시군요. 아니. 허리케인 라디오가 완전 완전히 판친다. 판치기. 전국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서. 그러고 보니까 귀마개도 새로 장만하신 것 같아요. 이거요? 네. 헤드폰요? 네, 예쁜데요. 이거 산지 한 6달 넘는데. 완판이니까 우리가 이날치를 한번 더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완판 내려온다. 그 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권현진 대구시장 현장에 와서 꽃다발까지 갖다 안기면서 환영을 해주던데 이런 모습 보기 어렵잖아요. 검찰총장 내려왔다고 네, 지역 사실 시장에 오고. 처음 봤어요. 사실 처음 보는 모습이고 이 모습마저도 둘이 약속된 게 아니라 검찰총장이 차 타고 떠나려고 하는데 대구시장이 가려는 발걸음을 이렇게 붙잡으면서 원래 저랑 식사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시간이 없으셔서 가신다고 하니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휴대폰입니다라며 주섬주섬 본인 전화번호를 또 건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려는 검찰총장을 말하자면 대구광역시장이면 지방 수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출직 공무원이 그 동네에서 제일 높은 공무원인데 이분이 가는 발길을 잡고 밥 한 끼 먹읍시다 연락 주세요라고 하는 모습이 네. 썩 보기 좋지는 않았습니다. 여야 시각은 또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서 선덕 박연미 작가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었는데 과거에도 검찰총장이 내려가면 대구시장이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과거와는 다른 정치적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주목받고 있고 또 지지자들 윤석열 총장 지지자 반대자까지 나와 있는데 만났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여야의 시간은 완전히 다릅니다.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울고 싶은데 윤석열 총장 자기가 자기 뺨 때리고 우는 격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는 울산입니다. 정세균 총리가 윤석열에게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 총리직을 이용해 선심 낭비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로남불하는 거 아니냐. 중수청을 만드는 것도 코드 인사로 권력 비리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다. 네. 여야가 완전히 진영 대결 구도로 나타났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도 보니까 페이북 통해서 글을 남겼더라고요. 네. 윤석열 총장 너무 오만하다. 국민 겁박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또 입장도 내놓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배 수장님. 네. 다음 꼭지로 넘어가도 될까요? 근데 그 꼭지는 둘째치고 사탕 안 주시나요 오늘? 조금 이따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의 인사이트K 뚱커벨 배종찬 소장 시사계 선동영 박연미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LH입니다. 이번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LH 직원들 땅 투기 이거 하면 팔수록 점입가경이에요.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실명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대장만 대조하면 현직 LH 직원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실명으로 당당하게 거래를 했다는 게 네. 영화에도 불법도 나오고 탈법도 나옵니다만 이렇게 성의가 없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 조직과 나라의 감시 시스템 국가와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네. 차명이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는 성의조차 보이지 않고 당당하게 투기를 했나 이런 분노가 치밀었는데 여하간 구체적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4명 중에 3명이 같은 부서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셋이서 이제 똘똘 뭉치고 한 명은 저 지방에 내려가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4명이서 같은 그 땅을 지분을 쪼개서 나눠 가진 다음에 여기에다가 2년 전인가 그 아주머니들을 한 20명 고용을 해서 갑자기 버드나무를 심더라는 거예요. 한여름에. 네. 근데 농지에 누가 버드나무를 심습니까? 그 농사 지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거기서 잘 크지도 않아요. 그 묘목도 작아서
버드나무를 잘 심지도 않고 거기에 맞는 나무도 아니고 농지에 할 일도 아닌데 왜 그러나 보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는 한 주당 별도로 가격을 매겨서 나무를 이전하거나 폐기하는 데 따른 비용을 별도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말 말 그대로 알박기를 했다는 건데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땅 투기를 했잖아요. 네. 14명이 58억 원을 대출을 받아서 특정한 지역을 사들인다는 건 이쪽이 반드시 오른다는 확신이 없이는 그렇죠. 불가능한 행동이죠. 사전 정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4명의 사례만 추려보면 땅을 10몇억 주고 샀다는데 5억이 자기들 돈이고 나머지를 대출 받았다는 거예요. 이 벌판 같은 땅을 왜 샀겠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산 거죠. 해서 알박기네요, 진짜. 이게 정말 말하자면 뭐 알박기가 사실 요럴 때 말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개발될 때 우리 땅만 안 팔아 하면 이걸 비싸게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그렇죠. 사게끔 할 때 쓰는 말입니다만 작은 땅이라도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도 일종의 알박기로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박기가 오늘 중요할 것 같은데요. 중요한데요. 네.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예. 자, 알박기에 밑줄 몇 개를 칠까요? 알박기 혼 좀 내주고 싶은데 58억 개 한번 쳐볼까요? 58억 대출 받았으니까 네. 58억 개 밑줄 치려면 내일 아침까지 밑줄 치셔야 되겠네요. 예. 자, 부동산 사장님들도 이 혀를 내두르는 수법이라는데 LH에서 대국민 사과가 나왔어요? 아니 근데 사과를 하긴 했는데 이게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다. 왜 진작에 이런 내부 검증 제도를 만들지 못했냐. 이제서야 LH 토지주택공사가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직원과 가족이 토지 거래 이 새 주택지로 보급되는 곳에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했고요. 전수조사도 하겠다. 조사 결과 미신고 또는 미법 부당한 토지 거래가 확인되면 인사상 불이익 등 강도 높은 페널티를 부과하겠다. 진작에 했었어야죠. 네, 좋습니다. 사탕 하나 드릴게요. 네. 진작에 저도 사실 LH 직원들한테는 사전에 뭔가 이런 투기를 못하게 하는 자체 제도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아까 허대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박연매 기자. 네. LH 담임 뭐 투기도 못하냐 이런 또 황당한 글이 올라왔던데. 네, 뭐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직장인들끼리 내가 이 회사 다닌다는 걸 인증해야 들어갈 수 있는 익명 게시판 같은 게 있어요. 블라인드 웹. 블라인드라는 앱인데요. 여기 들어가면 LH에 다니는 사람들끼리 익명으로 쓴 글에 현재 걸린 사람들 다 부장대우나 차장급이다. 전원이 다 50대 이상이고 우리같이 젊은 직원들은 이런 거 엄두도 못 낸다. 실질적으로 뭐 월급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일도 우리가 다 한다. 그래서 같이 욕먹는 거 너무 속상하다라는 글도 있어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그건 심정적으로. 그런데 이 밖에 일부 글 가운데에는 그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두둔하는 글이 있어서 문제가 됐습니다. 한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LH 직원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냐?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부정하게 투기한 건지 본인이 공부해서 여기가 가치가 있어서 투자를 한 건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건 법원 검찰이 판단할 사안이지 여론이 단죄할 사안이 아니다. 또 다른 네티즌의 경우에는 요즘 영끌하고 부동산에 돈 몰리는 거 모르는 사람 있느냐. 10,000명이 넘는 직원 중에 광명에 땅 산 사람이 딱 걸린 걸 수도 있는데 무조건 내부 정보 악용한 것처럼 시끌시끌한 건 옳지 않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배포 좋게 58억 원을 일단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빌려주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지만 어떤 사람이 배짱을 가지고 확신이 없고서야 58억 원을 14명이 그럼 한 사람이 얼마씩입니까? 이게 누가 봐도 이상한 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게 아닌 걸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문자로 한 청취자가 이거는 빙산의 일가가 아닐까요? 문자 보내신 분도 있고 유튜브로 엄태웅님은 이거는 사과가 아니라 처벌이 최우선입니다. 이런 또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이 파면 팔수록 점입가경인데 해당 토지 일부에는 추가 보상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묘목 수천 그루가 빼곡하게 심어져 있습니다. 소위 나무 이것
이라고 불리는 수법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것이 뚱커벨 힌트 주세요. 오늘만큼은 정말 선덕 박연미 기자께서 작가께서 힌트를 주시죠. 오늘만큼은 그렇게 네. 할까요? 네. 예, 제가 처음으로 오늘만큼 이 나무가 알로 변하는 마법이 있습니다. 나무가 알로 변한다. 네, 농지에 나무를 심어버리면 이 나무가 알이 되는 매직이 있는데요. 예. 이 어려운 일을 LH의 일부 직원들이 해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바뀌죠. 예, 알 예. 자, 배 수장님이 추가 힌트를 좀 추가로 들었잖아요. 더. 바뀌죠. 박. 온몸에 왜 이렇게 알이 바뀌죠? 예, 좋습니다. 네.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세요.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아쉽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선덕여왕하고는 오늘이 안녕하는 날입니다. TBS DJ에 대해서 좋은 일로 나가는 거니까 모두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네. 우리 박 기자 마지막 인사 네, 간결하게. 모두 섭섭해 주세요. 혹시 뭐 신청곡 있으세요? 신청곡 있습니다. 현철 사랑의 이름표. 왜요? 요즘에 자기한테 이름표 붙여달라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나를 후보로 해줘. 날 대선 주자로 해줘. 하지만 이름표 중에 제일 좋은 건 사랑의 이름표죠. 네. 제가 나가더라도 영원히 허리케인 19인간 변함없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허리케인은 잔칫날 같은 라디오입니다. 많이 시청해 주세요. 앞으로 청취네요. 사탕 받으실 기회가 없을 것 같으니까 네. 카라멜하고 지금 사탕을 선물로 주세요. 사랑해요 박연미. 자,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정찬 소장 박연미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녀석들.